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인간의 욕망과 의지에 대해 깊이 탐구한 사상가였다. 그가 남긴 명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이 한마디 속에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갈증이 해소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욱 목이 마를 뿐이다. 바닷물 속의 염분이 몸속의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진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필요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 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실제로 돈을 벌고 나면 깨닫게 된다. 돈이 해결해 주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성향은 시대를 초월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걱정거리도 늘어난다. 투자는 어떻게 할지, 세금은 얼마나 낼지, 자녀들에게 얼마나 물려줄지,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지 등등 새로운 고민들이 생겨난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런 경험을 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처음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했지만 곧 새로운 스트레스가 찾아왔다.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투자 실패로 잃게 되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다. 결국 그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 적을 때는 단순했다. 그저 더 벌면 되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모이고 나면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돈을 잃을까봐 불안하고 더 많이 벌지 못해서 조급해진다. 마치 바닷물을 마신 사람이 더욱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불안해한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한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한다. 과연 이것이 행복한 삶일까? 한 기업가는 말했다. 월급쟁이였을 때가 더 행복했다고. 그때는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퇴근 후에는 온전히 자신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가 된 후에는 24시간이 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돈은 많아졌지만 자유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고통스럽고 욕망이 채워지고 나면 지루해진다고 했다. 이것이 인간 삶의 근본적인 딜레마다. 돈을 벌기 위해 애쓸 때는 힘들지만 희망이 있다. 하지만 목표한 만큼 벌고 나면 공허함이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정년퇴직 후에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달려왔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다. 통장에는 돈이 있지만 마음은 비어 있다. 젊은 시절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썼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돈을 써서 시간을 사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늙은 몸과 제한된 체력으로는 젊을 때만큼 즐길 수 없다. 시간과 돈의 역설적 관계를 보여주는 말이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말한다. 돈은 필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라고.
건강이 있어야 돈을 쓸 수 있고 가족이 있어야 돈의 의미가 있으며 취미나 관심사가 있어야 돈으로 즐거움을 살 수 있다고. 돈 자체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는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흥미롭다. 처음 몇 년은 행복감이 크게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첨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든 적응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돈이 많아져도 그것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특별한 행복감을 주지 못한다. 돈에 대한 불만족은 대부분 비교에서 온다. 절대적인 액수보다는 상대적인 비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옆자리 동료가 25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 불만스러워한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150만 원을 받는다면 200만 원도 만족스럽게 느껴진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요즘에는 비교의 대상이 더욱 많아졌다. 친구들의 여행 사진, 새차 자랑, 맛있는 음식 사진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자신도 그런 것들을 누리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와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한 심리학자는 이런 실험을 했다. 같은 액수의 연봉을 받는 두 그룹을 만들 때 한 그룹에는 주변 사람들이 더 적게 받는다고 말하고 다른 그룹에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 그룹이 더 만족했고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생각한 그룹은 불만이 많았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비결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면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항상 남과 비교한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현명한 사람은 비교의 기준을 과거의 자신으로 삼는다. 1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자신과 비교해서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본다. 이렇게 하면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함도 커진다. 남과의 비교는 끝이 없지만 과거의 나와의 비교는 명확한 발전을 보여준다. 돈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자유다.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자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는 분명히 소중하다. 돈이 없으면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한다. 하지만 돈이 주는 자유에는 함정이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진짜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감수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취미와 휴식을 포기한다. 돈으로 자유를 사려고 하다가 정작 자유로운 시간을 잃어버리는 모순이 생긴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이런 딜레마를 겪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상인이 되어 돈을 벌기를 원했지만 그는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잠시 상업에 종사했지만 곧 포기하고 철학의 길로 돌아섰다. 돈보다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선택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 돈이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한다.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돈이 우선인지 개인적 만족이 우선인지 아니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다.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욕망을 줄이는 것이 소유를 늘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부의 길이다. 젊을 때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돈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건강, 시간, 관계, 죽음 등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한 재벌 회장이 암에 걸렸을 때 한 말이 인상적이다. 지금까지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건강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만나고 최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했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하루를 25시간으로 늘릴 수는 없다. 젊음도 되돌릴 수 없다. 성형수술과 각종 관리로 외모를 젊게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노화는 막을 수 없다. 시간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간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돈으로 막을 수 없다. 부모님의 죽음, 배우자의 병, 자녀와의 갈등 등은 돈이 아닌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오히려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상속 문제로 형제가 원수가 되고 돈 문제로 부부가 이혼하는 일들을 주변에서 자주 본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돈이 있어도 못하는 일이 더 많다. 체력의 한계, 기억력의 감퇴, 주변 사람들의 이별 등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년의 현실이다. 쇼펜하우어는 검소함을 최고의 덕목 중 하나로 여겼다.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적게 쓰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생각했다. 이는 동양의 선인들이 말한 지적 정신과도 통한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것이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필요 이상의 사치를 부리지 않았고 화려한 것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선호했다. 그의 집도 소박했고 옷차림도 단정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검소하게 사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다. 광고와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것이다. 남들이 갖고 있다고 해서 나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 소비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부추긴다. 새로운 스마트폰, 새로운 패션, 새로운 자동차를 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하는데 굳이 새 것을 살 필요가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검소함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젊을 때는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 적게 써도 만족하는 것이 더 큰 성공임을 안다. 건강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떤 명품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닫는다. 돈은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가오지만 진짜 나를 좋아하는 것인지 돈을 좋아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멀어지지만 그때 남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우정은 이해관계가 없을 때 가능하다고 했다. 돈이 개입되면 순수한 우정은 어려워진다. 빌려주고 받는 관계가 되면 어색함이 생기고 경제적 격차가 크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돈이 많은 집안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인지 돈의 위력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반대로 부모도 자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유산을 노리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돈이 많을수록 이런 의심과 불신이 커진다. 한 부자는 이렇게 말했다. 가난했을 때는 가족들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줬는데 부자가 된 후에는 모든 관심이 계산적으로 느껴진다. 돈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다. 돈이 적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진실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경우도 많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서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돈은 미묘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격차가 클 때는 어색함이 생긴다. 돈이 많은 쪽은 무의식 중에 우월감을 느끼고 적은 쪽은 위축감을 느낀다. 밥값을 누가 낼지, 어디서 만날지도 복잡한 문제가 된다. 때로는 돈 때문에 오랜 우정이 깨지기도 한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건강, 가족, 친구, 취미, 생활의 여유 등이 그것이다.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혼자서 병원에 누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대로 돈은 많지 않아도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다. 노년의 행복은 소유보다는 관계에서 나온다.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 배우자와의 깊은 사랑,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이 어떤 재산보다 소중하다. 이런 관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돈을 써서라도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하지만 이미 관계가 소원해져서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말이다. 취미와 관심사도 중요하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지혜다. 책 읽기, 산책하기, 음악 감상하기, 원예하기 등은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줄 수 있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적 풍요라고 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음악을 듣고 자연을 감상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 값지다고 보았다.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조절할 수는 있다고 했다. 돈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줄어든다. 집이 있다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하면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을 느낀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보는 지혜다. 명상이나 독서도 도움이 된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돈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독서와 사색에 할애했다. 그는 이런 시간이 돈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좋은 책 한 권은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 더 오랫동안 즐거움을 준다고 믿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욕망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다. 바다를 보고 산에 오르고 꽃을 감상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자연 앞에서는 인간의 작은 욕망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돈이 적당할까? 이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몇 가지 기준은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 자금이 있으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필요한 것은 적지만 원하는 것은 무한하다고 했다. 진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욕망의 영역이다. 한 경제학자는 이런 기준을 제시했다. 6개월간 수입이 없어도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에도 대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다.
100억이 있어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밖에 없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돈의 액수보다는 돈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의 기준도 개인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이 경제적 자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경제적 자유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그에 만족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일정 수준까지만 유효하다고 한다.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행복도도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너무 많은 돈은 새로운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한 행복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7만 달러 정도가 행복의 임계점이라고 한다. 이 수준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고 개인차는 있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건강한 몸과 마음, 좋은 관계, 의미 있는 일, 적당한 여유가 어우러졌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 중에서 돈으로 직접 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물론 돈이 행복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돈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하지만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돈은 행복의 한 요소일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더 많은 돈을 갖는 것보다 현재 가진 돈에 만족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쇼펜하우어가 추구한 것은 마음의 평화였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이는 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돈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는 말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다. 이는 외적인 소유보다 내적인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행복할 수 없다. 반대로 돈은 많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핵심이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욕망을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물질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사랑, 우정, 건강, 평화, 자유, 지혜 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소중함을 모르고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의 고마움을 모른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된다. 한말기 암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병에 걸리고 나서야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과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는 평범한 일상이 어떤 사치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돈을 벌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일에 매달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도 적절한 돈을 버는 사람이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삶을 추구했다.
복잡하고 화려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소박한 것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았다. 이는 돈에 대한 태도에도 적용된다. 복잡한 투자나 과도한 소비보다는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이 더 평안하다. 단순한 삶의 장점은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이다. 관리할 것이 적으면 걱정거리도 줄어든다. 집도 적당한 크기면 충분하고 차도 이동수단 역할만 하면 된다. 옷도 기본적인 것들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살면 돈도 덜 들고 마음도 편하다. 미니멀 라이프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적게 가지고 단순하게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경험과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소유가 늘어날수록 자유는 줄어든다고 했다. 많은 물건을 가지면 그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다. 결국 물건의 노예가 되는 셈이다. 반대로 적게 가지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갈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돈보다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깨달을 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적당한 만족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검소함과 단순함 속에서 찾는 작은 행복들이 어떤 사치보다 값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